원래 전국 주요 의예과나 스카이를 비롯한 최고 명문대학이 신입생을 구구단 암기 속도로 선발한다고 하면은 네. 사교육이 없어지고 학원이 문 닫을까요? 난 이렇게 봐요. 전국 주요 대학이 구구단 암기 속도로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해도 사교육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당장 크고 작은 학원들이 내일 아침이면 이런 플랜카드를 걸 거예요. 구구단 광속으로 암기하는 비법 최초 공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일현 선생님과 함께하는 줄타 교육문화TV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6월 이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킬러 문항 배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척결, 그리고 허위 과장 광고와 불안 심리 조장 등의 주제로 선생님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것과 관련된 선생님의 영남일보 특별기고 칼럼 사교육 문제 해결하려면 이라는 글이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 글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이 대학이란 게 뭘까요? 우리 사회에서 대학이라는 게 뭘까? 참 이게 가장 쉬우면서도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 방송에서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유 선생님은 어때요? 당장 원래 전국 주요 의예과나 스카이를 비롯한 최고 명문대학이 신입생을 구구단 암기 속도로 선발한다고 하면 네. 사교육이 없어지고 학원이 문 닫을까요? 모르겠죠? 아니요. 아니죠. 난 이렇게 봐요. 전국 주요 대학이 구구단 암기 속도로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해도 사교육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당장 크고 작은 학원들이 내일 아침이면 이런 플랜카드를 걸 거예요. 구구단 광속으로 암기하는 비법 최초 공개.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은 초단위부 분단위 따단일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은 왜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가, 그 근본을 안 짚어준다는 게 문제죠. 제가 그 영남일보 칼럼에서도 이야기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 칼럼이 나오고 난 뒤에 언론계 아니면 교육계에서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대학 입시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대학 입시는 아주 현실적인 관점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얻는데 취업 경쟁에서 유리한 출발선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네. 최고 명문대학을 졸업하면은 출발선보다 한 10m 앞에서 뛰고 그 다음에 대학 서열에 따라서 1m, 1m씩 뒤로 간다고 보면은 지방의 사립대학이나 순위가 낮은 대학은 출발선보다 맨 뒤에 뛰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처음에 커트라인이 좀 낮은 대학에 갔더라도 4년 동안 피나는 노력으로 엄청나게 실력을 갖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선이 뒤이기 때문에 100m 달리는데 5m, 10m 앞에서 뛰는 사람을 앞지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대학 입시에 그렇게 목을 메고 사교육에 기대지 않을 수 없는 근본 출발점이라는 것.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실제로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면접을 볼 때 칸막이를 해놓고 한다거나 대학 이름을 적지 않는다. 대학 이름을 적지 않는다 이런 네, 게 있지만 네.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은 네. 아무리 형식적으로 가리고 막고 해도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전에보다는 훨씬 실력 위주, 이 자유로운 경쟁을 중시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지만 아직도 인류대학 중심의 구직, 이것은 네. 청산되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학벌주의나 학력주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학벌주의와 학력주의를 완전히 없애야 된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주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고교 시절에 열심히 공부해서 아니면 대학 시절에 열심히 공부해서 그 실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필요한 사람을 선발할 때 중요한 하나의 평가 기준이 되는 거는 맞아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그 나름대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기회균등,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 열심히 공부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또 인재 등용의 절대적인 참고 기준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게 전적으로 모든 걸 좌우할 때는 부작용이 큰 거예요.
사실은 어떤 경기든지 패자 부활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대학은 조금 처음에는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도 열심히 노력하면 이런 사람들이 구제될 수 있고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는 이런 게 되면은 사실 학벌주의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고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이나 조금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같이 조화롭게 어울려 살 수 있는데 오로지 명문대 출신이나 예전처럼 일정 요구하는 학력 학벌을 가진 사람만이 독점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차지할 때 그때는 굉장한 문제가 생기죠.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대학을 졸업하나 안 하나 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집을 구하고 노후가 보장되는 이런 사회라면 구태여 목숨 걸고 대학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안 가겠죠. 네. 대학은 정말 공부 좋아하는 사람만 가게 네. 되겠죠. 그래서 학벌주의, 학력주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졸, 전문대, 대졸, 대학원졸 임금 격차를 너무 크게 하지 않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은 급여를 주고 대우를 해줄 수 있지만 고졸이나 중졸의 사람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고 삶을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이런 게 된다면 자기가 가지 않는 길에 대해서 바라보지 않을 것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과열된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첫째는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죠. 임금 같은 걸로 그런 게 제일 먼저 해결이 돼야 할까요? 예, 옛날에는 고졸과 전문대 사이, 또 전문대졸과 4년제 대학 사이에 처음 출발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같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봉급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많이 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대기업이나 초봉을 많이 주는데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는 교육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정부나 혹은 경제활동 주체들 사이에서 해결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치동 같은 경우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상대로 허위 과장 광고 그리고 불안 심리를 조장했다. 이런 이유로 세무조사까지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어떤 게 허위 과장 광고고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거인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보다 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봐요. 허위 과장 광고 사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대치동뿐만 아니라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이 학원과의 허위 과장 광고라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지방에서도 어떤 학원은 의예과 150명, 200명 합격 이런 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광고를 보다 보면 그 학원이 간 의예과 합격생 다 합치면은 지방의 한 의과대학 정원을 넘어서요. 이게 도대체 맞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종합반 학원 같으면은 어느 시점에 한 번 강의만 들어도 그 학생이 되면은 합격자 명단에 올리고 또 정시 같으면은 가나다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한 군데 된 학생은 나머지도 돼요. 네. 학생이 가나다군 다 됐다. 그것도 3명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아하, 네. 200명 해도 실제로 50명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별로 생각이 없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학원 앞에 2023학년도 전국 의예과 합격 250명 같으면 이 학원에만 가면은 의예과를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250명 붙여놔도 실제 그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50명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재수나 이런 걸 조장하는 것이죠. 네. 사실은 이런 발표를 못하게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불합심리 조장은 초등학교에서도 의대 열풍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이제 학부모들을 상대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의대를 가려고 하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착실하게 준비하며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안 된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방송을 할 때도 이게 거의 그 아동학대 수준의 범죄 행위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면은 계속 학부모를 불안하게 해요.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어쩌면 이 아이가 이 지경이 되도록 그냥 두었습니까? 이러면 학부모가 가슴이 덜컹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사교육을 조장하는 말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정부의 단속과 규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가르치는 사람의 양심적인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단속으로서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학원 종사자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그런 허위 광고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계몽하고 이런 것도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인 생각 같네요. 결국 선생님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학력주의나 학벌주의와 같은 사회 전반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과 다른 각도에서의 접근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허위 광고나 학부모들에 대한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것 같은 문제들도 공사 교육을 떠난 학생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성찰을 하는 기회를 가지고 가르침이라는 것에 대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본에 대한 네. 성찰과 반성이 자발적인 돌아봄, 현실 직시 이런 게 장기적으로 쌓였을 때 해결이 되지 네. 규제와 단속으로는 일시적이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그럴 것 한번 생각해 볼 같습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네.